과연 이재모 피자보다 더 맛있는 곳은 없을까요? 그래, 내가 이재모 피자보다 더 맛있는 숨은 피자집을 발굴해서 널리 소문내서 대박나게 만들어야지 하고 부푼 가슴을 안고 야심차게 피자집을 돌아다녀 봤는데 어라 묵어보니 이재모 피자가 훨씬 맛있네. 이런 근론에 나와버린다면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이 궁금하시다면 500원이 아니라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자전거 타고서 핏똥 싸면서 돌아다니던 탱자가 이제 드디어 갈 데가 없어 단감동에 있는 이탈리아 피자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집이 안제 모도 아니고 이재모 피자보다 더 맛있다고 어느 유명 유튜버가 그걸 카던데 그래 맛있는 피자집에 뭐 와 이렇게 단감동 총구석에 처박혀 있겠노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정말인가 내 오늘 한번 묵어는 봐드릴게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재모 피자를 언제 먹어봤더라? 80년도 중반이니 대학 시절이니 묵어본 지 한 35년 된 것 같네요. 과연 피자 하나로 이 골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메뉴판을 보니 뭐 밥도 팔고 파스타도 팔고 술도 팔고 다 파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럼 그렇지 싶었지요. 자, 어떤 피자를 먹을까? 치즈 크러스트 피자를 먹을까? 슈퍼 콤비네이션 피자를 먹을까? 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르고 골라 고르곤졸라 피자 스몰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설마 두꺼운 피자도 아니고 얇은 피자인데 스몰 한 판 정도는 다 먹을 수 있겠지 싶어서 가방도 안 메고 갔었지요. 드디어 탱자가 고르고 고른 고르곤졸라 피자 기본형 소짜 27,000원과 콜라 2,000원에서 합의 29,000원짜리 피자 점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이나요? 뭐 일단 치즈가 엄청나게 덮여져 있어서 이게 진짜 신 피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치즈가 탱자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많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치즈가 많이 덮여져 있으면 이게 뭐 치즈 피자지 이게 뭐가 고르곤졸라 피자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고르곤졸라가 치즈 이름이네요. 탱자 혼자 똑똑한 척해도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탱자가 라떼는 말이야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탱자가 피자 좋아하던 시절은 피자헛 시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자헛이 독보적이다 못해 거의 독버섯적으로 피자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었고 피자헛에서 새로운 피자 나왔다고 텔레비전 광고 나오면 그거 먹으려고 근처 피자 매장에 불이 나게 가족 친척들과 달려갔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피자헛 가서 피자 먹는 사람 있나요? 참말로 세상 많이 변했지요. 이탈리아 피자집의 질퍽한 고르곤졸라 피자를 한 조각을 입에 넣어서 씹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내가 지금 피자를 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풍선껌 10통을 한꺼번에 입안에 까넣어서 씹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피자가 신기할 정도로 쫄깃쫄깃하면서 질겅질겅 맛있게 씹혔습니다. 그리고 느끼했습니다. 정말 너무 느끼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느끼한 피자에다가 또 치즈를 추가 토핑해서 넣어서 먹는 것을 즐긴다고 하더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아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스몰신 피자 한 판 정도는 거뜬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탈리아 피자의 스몰 피자는 예상보다 사이즈도 컸고 또 예상보다 치즈도 두꺼웠고 또 예상보다 느끼해서 한 조각 먹으니 허기가 사라지고 두 조각째 먹으니 그만 먹고 싶었고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어서 세 조각을 먹으니 배가 너무 불렀고 네 조각째는 거의 우격다짐으로 목구멍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아 이건 남겨놓고 가기엔 아깝고 뱃속에 집어넣고 갈락하다가 오후에 짜분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비닐 봉다리에다가 남은 피자 두 조각을 담아달라고 해서 자전거에 매달고 왔습니다. 참 뽀대 안 났지요. 자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맛이 있었냐고요? 뭐 워낙에 오랜만에 피자를 먹어 놓으니 이게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솔직히 구분이 안 가고 탱자에게 남아있는 감정은 엄청난 양의 치즈와 느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자집에도 한번 가서 먹어보고 비교군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자 싶어서 탱자 집 앞에 있는 나폴리 맨션 피제리아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점심때 조용했는데 테이블링 기계가 고장이 나서 말로 주문해야 한다고 하길래 아 그건 문제없지 하고 큰 소리로 여기 마가리게따 피자 한 판이요 하고 말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 생활 속에 간혹 헷갈리는 말들이 있지요. 스튜어디스, 스튜디오스, 치킨, 키친, 아가리또, 아리가또, 스마미생, 스미마생 뭐 사실 이런 것은 탱자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 진짜 헷갈리지는 않는데 아직도 마르게리따, 마가리게따는 헷갈립니다. 하여튼 탱자가 뭐라고 주문을 했든지 간에 의미는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탱자 말고 또 다른 손님이 계셨는데 탱자랑 같은 업자 제가 보기에는 유튜버는 아닌 것 같고 블로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나폴리 펜션 피자집이 이탈리아 피자보다 위치도 좋고 가게 안의 분위기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뭐 탱자 앉은 자리에서 거의 모든 조리 과정을 다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고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맛만 좋으면 되지 하는 개념은 옛날 개념이고 현대 음식은 기왕이면 이렇게 보기 좋고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같이 겸비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셰프님이 열심히 반죽을 펴고 마가리게따가 아닌 마르게리따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월계수를 얹고 하는 게 보이길래 아, 조금 전에 내가 주문한 피자를 지금 만드시고 계시구나 싶었는데 어라? 언제 만들었는지 16,900원짜리 마르게리따 피자 한 판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탈리아 피자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마르게리따 피자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얇고 노릇하게 굽힌 피자 도우와 발갛고 이쁘게 발린 토마토 소스와 방울토마토, 월계수잎, 그리고 최소한도로 느끼하지 않게 깔린 치즈의 모습이 정말 균형미 있고 맛있어 보입니다. 피자 한 조각을 떼어낼 때 치즈가 딸려오는 느낌이 별로 없죠. 그 덕분에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탱자 이탈리아 피자집에서 한 판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가방을 안 들고 가서 억지로 몇 조각을 더 먹어서 고생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번에는 가방을 메고 갔는데 오히려 전혀 느끼하지 않다 보니 아주 맛있게 한 판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16,900원입니다. 이탈리아 피자의 고르곤졸라 피자가 27,0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1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아니, 같은 고르곤졸라랑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비교해보니 나폴리 맨션의 고르곤졸라는 15,900원, 오히려 더 쌉니다. 물론 사이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평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탱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얹은 치즈 양 자체가 차이가 나고 추구하는 개념이 아예 다른 것 같습니다. 탱자 개인적으로는 나폴리 맨션이 나은 것 같고 아마 젊은이들은 치즈를 겨울 이불처럼 덮어놓은 이탈리아 피자집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탱자가 진짜 나폴리 맨션이 마음에 드는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예, 올리브 장아찌를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게 뭐 맛있다고 하시면은 예, 죄송합니다. 좋아해야 해당되는 말이죠. 탱자 어느 때부터인가 유럽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호텔 조식 뷔페 먹을 때마다 올리브 장아찌를 하도 많이 내주길래 막 그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간이 짜게 되어 있지 않은 올리브 장아찌를 한번 딱 깨물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올리브 특유의 그 고소함은 먹어도 질리지를 않습니다. 탱자는 아무래도 게리 올드만보다는 젊지만 나름 베리 올드만이다 보니 치즈로 떡칠을 한 이탈리아 피자보다는 균형미가 있는 나폴리 맨션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피자의 고르곤졸라는 두 조각만 먹어도 질리고 속이 미스거렸는데 나폴리 맨션의 마르게리따는 8조각 한 판을 다 먹는데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실 둘 다 맛있었고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탱자가 분명 처음 이탈리아 피자집을 찾았을 때는 여기만 가보고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뭔가 정보가 좀 더 필요한데 싶어서 나폴리 맨션을 가보게 되었고 나폴리 맨션을 가봐도 뭔가 성에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5년 만에 이재모 피자를 가는 일만 남았는데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이재모 피자는 어딜 가나 줄을 서야 한다고 하고 이탈리아 피자처럼 조용한 총구석에 있지도 않고 나폴리 맨션처럼 집 앞도 아니고 젊은이들만 다니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중늙은이 탱자 혼자 들어가기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서면 2호점은 그나마 줄을 안 서도 된다 해서 밀폐 용기와 왕뚜껑 큰 사발 용기를 더한 용기를 내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예. 서면 이재모 피자는 구조가 좀 특이했습니다. 1층은 그냥 주방이고 카운터인데 탱자가 들어갔을 때 카운터 이쁜 언니가 식사하러 왔느냐고 물어보던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큰아버지 그래 남자가 들어오니까 잘못 찾아왔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2층으로 올라가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기다리다가 내 번호가 불리면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피자를 받아와서 2층으로 올라와서 먹어야 하는 엄청 불편한 시스템인데 이거 내만 힘든가요? 젊은이들은 뭐 도가니가 괜찮아 놓으니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탱자는 어찌된 일인지 하와이안 피자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치즈 토핑이 아닌 파인애플 토핑이 추가된 하와이안 피자 23,000원짜리를 시켰는데 이건 난감하네요. 이거 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가요? 탱자가 파인애플 과일 얹힌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보는 순간 승패가 결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탱자가 20대 때 누가 같이 가자 해서 억지로 따라가서 몇 번 먹었던 남포동 이재모 피자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고 성장을 해서 탱자 앞에 놓여서 무바라 찌아시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탱자가 따지지도 못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요. 콜라를 시키면 1층에서 콜라 컵을 주면서 하는 말이 탄산음료는 리필 안 되십니까? 리필은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엔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아니 컵을 이렇게 주면서 리필은 안 된다는 말이요 하니 그렇다더군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리필을 안 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음료를 부어서 주든지 안 그러면 캔을 하나씩 주든지 이렇게 지 맘대로 받아먹게 해놓고는 리필이 안 된다 하니 뭐 요새 젊은이들 자주 이용하는 매장들은 다 이런 식인가요? 탱자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많은 가게를 대부분 처음 가고 또 처음 한 번 가고 그 뒤로는 갈 일이 없어 항상 갈 때마다 낯설고 그래서 즐겁기도 하고 최근에는 스트레스도 받는데 이 서면 이재모 피자에서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곳이 없습니다. 가게 문 열고 들어가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버벅버벅 2층에 올라가서 당연히 테이블마다 테이블링 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서 버벅버벅 피자 시켜놓고 나니 아차 콜라를 안 시켰네 또 키오스크 가서 버벅 근데 콜라는 어디서 봤지 피클은 어디 있지 혹시 남으면 어떻게 가져가지 나중에 치우고 가야 되나 둘이 나이 합쳐도 내 나이 뻘도 안 되는 옆에 있는 손님들한테 계속 물어볼 수가 없으니 쉴 새 없이 눈치를 봤는데 그래도 이 역경을 뚫고 간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은 피자 한번 먹기 힘드네 인자 콜라도 받아와고 피클도 가져왔으니 피자 한 쪼리 묵어볼까 했는데 에라 이거 접시를 하나 더 가져와야 되네요. 다시 일어나서 빈 접시 가져서 피자를 집어 들었는데 우와 향긋한 피자 냄새와 달콤한 파인애플 냄새가 확 풍겨 오르면서 정말 맛있네요. 솔직히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뭐 그리려니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탱자가 10대 때부터 집 근처 피자 헛에서 우와 세상에서 피자만큼 맛있는 게 있을까 하면서 먹었던 추억이 그 잊혀졌던 추억이 무덤에서 살아난 좀비처럼 확 살아 느껴졌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재모 피자보다 더 맛있는 피자집을 찾아보겠다고 이탈리아 피자도 찾아가보고 나폴리 맨션도 찾아가보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묵어보니 이재모 피자가 더 맛있네. 이거 어째야 하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야 이야기도 재미있고 감동적인데 현실은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네요. 옛날 먹거리 엑스파일에서인가 조미료 없는 짜장면집을 찾겠다고 취재를 시작했다가 찾지를 못했고 설탕 안 주는 양봉 농가를 찾겠다고 취재를 했다가 모든 농가에서 다 설탕을 꿀벌들에게 먹인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죠. 사실대로 그냥 느낀 대로 말하는 거죠 뭐. 하지만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전혀 탱자의 개인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피자집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감동 이탈리아 피자는 분명 많은 단골층을 확보하고 있는 아주 괜찮은 피자집 같은데 탱자에게는 치즈의 느끼함부터 먼저 느껴져서 먹는 즐거움이 좀 반감이 되었었고 연산동 나폴리 맨션도 기름진 피자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인 것 같고 분위기도 아주 좋아서 가족 외식 장소로 최적일 것 같은데 탱자가 한 판을 다 먹을 수는 있었는데 먹는 동안 뭐 딱히 카타르시스가 없었고 이재모 피자는 분명 치즈도 많고 기름진 것 같은데 느끼하지 않았고 오늘은 이 많은 피자가 그냥 술술 들어가네 벌써 다 먹었네 섭섭하네 거참 신기하네 하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탱자가 유튜브 영상 제작이라는 이 취미가 없었다면 이재모 피자집 죽을 때까지 갈 일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영상 제작을 핑계로 억지로 가보게 되어서
뜻밖의 이재모 피자에 대한 편견에서 해방되어서 이재모 피자가 제일 맛있더라 하는 새로운 편견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재모 피자집보다 더 맛있는 집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시간 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생 안 먹던 피자집까지 달려간 탱자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